3번의 다이어트 실패, 체중계 위 숫자가 바뀌지 않던 그날,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에 지쳐 고개를 돌렸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굶어도 몸은 버티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렸다. 그런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게 있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바로 올리브유였다. 처음엔 나도 의심했다. 기름을 먹고 살이 빠진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어느 날 유명한 연예인이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챙겨 먹는다는 말을 들었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했다.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렇게 시작된 나의 작은 도전은 단 3일 만에 내 몸을 바꾸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먼저 변한 건 폭식 욕구였다. 식사 전 올리브유 한 숟갈을 마시고 나면 신기하게도 허기가 사라졌고 평소 같으면 한 그릇 더 먹었을 밥이 밥만 먹고도 만족스러웠다. 몸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였다. 전문가들은 우리 몸속에 포만감 호르몬이라 불리는 GLP-1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줬다. 이 호르몬은 식사를 하면서 분비되는데 바로 이 GLP-1를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성분이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올리브유는 우리 몸이 배부름을 더 빨리 느끼게 해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주입해 다이어트에 사용하는 주사제가 위고비다. 하지만 그런 약은 고가이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 올리브유는 부작용 거의 없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을 도와주는 기름인 셈이다. 물론 아무 기름이나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마트에서 제일 싼 올리브유를 샀다가 역효과만 봤다. 속이 울렁이고 기름진 느낌에 며칠 만에 포기할 뻔했다. 알고 보니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고르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진짜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고품질의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한다. 우선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제품을 골라야 한다. 이는 올리브를 화학 처리 없이 기계 압착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다이어트나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다음으로는 산도에 주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산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0.8% 이하, 가능하면 0.5% 이하의 제품이 가장 신선하고 효과적이다. 신선도는 산패와 직결되며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 독처럼 작용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병 색깔이다. 갈색이나 녹색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햇빛을 막아 산패를 늦추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병이나 투명 용기에 담긴 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추출할 때는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짜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콜드 프레스 또는 콜드 익스트랙티드라는 문구가 그 증거다. 추출 온도가 낮을수록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소용량 제품을 고르는 것이다. 기름은 개봉과 동시에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큰 용량을 사면 다 먹기도 전에 기름이 상해버릴 수 있다. 250무나 500무 정도의 크기를 선택해서 자주 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위생적이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조용히 조절하는 천연의 다이어트 보조제다. 다만 아무 제품이나 고르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무심코 마셨던 한 숟갈이 어느 순간 내 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밤마다 허기를 참지 못해
라면이나 간식을 찾았는데 요즘은 딱히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포만감이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되고 혈당도 불안정하지 않다. 덕분에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신까지 맑아졌다는 점이다. 예전엔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멍해졌는데 이제는 하루를 더 생생하게 보내고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결국 몸이라는 건 작은 습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존재였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갈의 기름, 그 단순한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꿔놓고 있다. 단지 날씬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건강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올리브유는 나에게 하나의 루틴이 되었다. 어떤 날은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마시고 또 어떤 날은 소금물과 함께 섞어 먹는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지켜내는 나만의 약속이 몸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내가 내 삶을 다시 컨트롤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이어진다.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수많은 이유 속에서 나는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올리브유는 절대 마법이 아니다. 하지만 확실히 매일의 선택이 누적될 때 그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된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마시는 일은 이제 나에게 하루를 여는 의식처럼 느껴진다. 처음엔 그 쌉쌀하고 묵직한 기름 맛이 낯설고 살짝 불쾌했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느 순간 그 고소한 풍미가 익숙해지고 나면 몸도 마음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기름을 그대로 마시는 게 과연 몸에 괜찮을까? 위에 자극이 가지 않을까? 나도 그랬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였다. 무턱대고 공복에 들이켜는 건 위장을 놀라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천천히 올리브유를 삼켰다. 어떤 날은 소금을 살짝 탄 물로 대체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넘어갔고 속이 불편하지 않았다. 특히 소금물은 미네랄과 나트륨을 보충해줘 몸에 필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리하지 않고 반드시 원액으로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요리에 쓰면서 건강해지기를 기대하지만 높은 열에서 가열되면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파괴되기 쉽다. 이 성분들은 바로 우리가 다이어트와 혈당 안정, 염증 완화에 기대는 핵심 요소들이기 때문에 가열은 피하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요리에 살짝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런 양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실제로 나도 처음엔 볶음 요리에만 사용했을 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원액으로 먹기 시작한 뒤부터 눈에 띄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맞는 기름은 없다는 것.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평소 기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무작정 한 숟갈부터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반 숟갈 정도의 소량부터 시작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하루에 한 번 위가 받아들이는지를 천천히 지켜보며 늘려갔다. 내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반응했다. 어떤 날은 살짝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2에서 3일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는 게 느껴졌고 일주일쯤 지나자
하루 한 숟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몸에 생기는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설사나 복통,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대부분 3일에서 5일 사이 일시적인 적응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기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럴 땐 섭취를 멈추거나 양을 줄이면서 몸의 신호를 존중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이다. 올리브유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심지어 항응고제 같은 약들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를 바꾸거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건강식품이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해야 한다. 나는 약국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은 후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하고 약은 1시간 이상 뒤에 복용하기로 루틴을 잡았다. 몸도 놀라지 않고 약의 효과도 유지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먹는 습관이 몸을 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나에게는 아침 8시 공복에 반컵 물 플러스 올리브유 1스푼이 고정 루틴이 되었고 이 리듬 덕분에 매일 내 몸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보다 살이 빠진 것도 좋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다. 내 몸의 리듬이 회복되고 하루가 더 안정적이며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밸런스 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가는 길이기도 했다. 올리브유의 풍미가 아직 낯설거나 기름 특유의 질감이 싫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팁도 있다.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없는 사람이라면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1:1 비율로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조합은 쓴맛을 줄여주고 레몬의 비타민C 덕분에 피부 개선과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 또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른바 에사비와 함께 섞어 마시는 방법도 추천된다. 단, 위가 약한 사람은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한다. 이처럼 올리브유 한 숟갈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단지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폭식 습관을 멈추고 혈당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며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드는 것. 나는 매일 아침 실감하고 있다. 처음엔 한 숟갈이 이토록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작고 단순한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식사 후 졸음의 무기력함까지 덮쳐 일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렸다. 그런데 매일 한 숟갈의 올리브유를 마시는 습관이 몸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단지 포만감이 빨리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아 머리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단 것이 당겨서 무조건 디저트를 찾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살도 늘고 당 수치도 점점 높아졌는데 이제는 그런 충동이 사라졌다. 올리브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원리는 꽤 단순하다. 우리가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식전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몸이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을 쏟아내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피로감이나 폭식 충동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나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효과가 꽤 크다. 처음엔 단순히 기름 먹고 살 뺀다는 말에 혹해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나는 혈당 조절이라는 더 중요한 혜택을 얻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예민한 간식 시간이 사라졌다는 건 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점심을 먹고 나면 늘 군것질을 찾고 저녁 늦게는 빵이나 라면을 끓이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밥 한 공기의 반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속이 든든하다는 느낌. 이게 단순히 포만감 때문이 아니라 혈당이 안정됐다는 신호라는 걸 몰랐다. 그렇게 하루 세 끼가 점점 정돈되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이 규칙을 찾아가면서 수면도 덩달아 안정됐다. 예전엔 늦게까지 먹고 자서 위가 더부룩한 채로 아침을 맞았는데 요즘은 밤 8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입이 닫히고 위장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덕분에 아침이 한결 가볍다.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다이어트에 좋다고 말할 때 단순히 살이 빠진다는 결과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엔 혈당 조절, 포만감 조절, 위장 휴식, 수면 회복까지 포함된 셈이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한 숟갈로 시작된 변화가 일상 전체를 바꿔놓는 것이다.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사 순서도 바꿔보았다. 예전엔 밥부터 퍼먹고 반찬을 먹었지만 이제는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포만감이 훨씬 빨리 오고 식사량도 확실히 줄었다. 과식을 하지 않게 되니 소화도 편하고 식후 졸림도 없다. 여기에 가벼운 걷기 운동까지 곁들이자 한 달 사이 체지방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몸무게보다도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더 인상적이었다. 허리띠가 헐거워지고 전에는 끼던 바지가 이제는 여유 있게 맞는다. 거울을 보면 얼굴 라인이 살아있고 붓기가 덜해졌다는 걸 매일 아침 느낀다. 다이어트를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컨디션과 감각이라는 걸. 나는 숫자에 집착하던 과거의 나를 버렸다. 대신 거울을 보고 바지핏을 보고 내 에너지를 느끼며 스스로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몸이 바뀌니까 마음가짐도 변했다. 예전엔 다이어트를 하면 늘 금기와 절제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나에게 필요한 걸 챙기는 과정이 즐겁다. 어느새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신호탄이 되어 있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체질이 다르고 습관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리브유가 건강한 기름이며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유효 성분이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효능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건 좋은 제품을 고르는 안목과 내 몸에 맞게 천천히 적응해가는 태도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내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추천하고 있을 정도니 스스로도 놀랍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루 한 숟갈의 루틴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식욕이 조절되고 혈당이 안정되며 폭식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일정해지며 수면까지 나아지는 일련의 변화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처럼 아주 사소한 한 걸음에서 시작됐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지금의 몸과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거나 어긋나 있다고 느낀다면 올리브유 한 숟갈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체중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거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경험해본 나는 안다. 작고 사소한 변화가 매일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처음엔 단지 살이 빠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올리브유 한 숟갈이 나에게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생활 습관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늦은 밤 야식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었으며 위장이 편안하니 아침도 한결 가볍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위고비처럼 강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 하루 한 숟갈의 올리브유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폭식을 막아주고 소화기계 부담도 줄여주는 걸 체감하면서 나는 어느새 기름은 살찌는 것이라는 오랜 편견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히려 좋은 기름은 다이어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 다만 무작정 마시기보다 나에게 맞는 섭취법과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내가 직접 겪은 실수도 있다. 처음에는 좋다는 얘기만 듣고 많이 마셨다가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찼다. 기름이니까 소화기관에 자극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때부터는 다시 반 숟갈로 줄여 시작했고 몸이 적응한 뒤에는 한 스푼으로 늘렸다. 내 경험상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이었다. 그 시점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마시면 부담도 덜하고 흡수도 빠르다. 만약 공복에 바로 기름이 부담스럽다면 소금물을 한 컵 마신 후 올리브유를 먹는 방식이 위에 훨씬 편하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고급 올리브유라도 가열하면 핵심 성분인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쉽게 파괴된다. 이 좋은 성분들을 최대한 온전히 섭취하려면 조리용이 아니라 원액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다. 만약 맛이 부담스럽다면 레몬즙이나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섞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위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꼭 물에 희석해서 조심스럽게 섭취해야 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분명한 건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 식습관도 함께 바꾸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나는 정제 탄수화물, 특히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다. 식사 순서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니 혈당이 훨씬 안정됐고 폭식도 줄었다. 이런 변화를 만든 건 올리브유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매개로 내가 나의 몸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섬세하게 들여다본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건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꾸준한 루틴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일상이자 태도다. 그리고 나는 그 루틴의 시작을 아침 한 숟갈의 올리브유로 삼았을 뿐이다.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를 접하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루 한 번 나를 챙기는 이 습관이 나에게 준 건 단지 가벼운 몸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자존감이었다.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겠지만 건강한 기름 한 숟갈이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건 나의 경험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을 끓이고 컵에 따뜻한 소금물을 따라 한 모금 넘긴다. 그 다음 갈색 유리병 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꺼내 조심스럽게 한 스푼을 떠올린다. 쌉쌀한 향이 입안을 감돌고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깨운다.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한다. 내 건강을 위한 작은 의식. 한 달 전 이 작은 루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도 내 이야기에 공감되었다면 오늘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갈로 시작해보자. 체중, 혈당, 에너지까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겐 진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를 위한 선택, 오늘도 당신의 루틴이 되길 응원합니다.